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주검으로 발견된 22살 대학생. 이번 한 주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몰고 왔던 뉴스였죠.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의구심이 너무나 합리적인 만큼 동석했던 친구의 사라진 스마트폰, 버렸다는 신발, 또 숨진 대학생 아버지의 인터뷰 등이 수많은 기사로 보도됐는데요. 그런데 혹시 300kg이 넘는 컨테이너에 깔려 숨진 20대 대학생 이선호 군의 사망 소식 뉴스에서 보신 적 있습니까? 누군가의 귀한 자식이고 대한민국 20대 대학생들인데 두 사람의 죽음을 보도하는 언론은 무슨 이유로 차이를 두는 걸까요? 잠시 후 미디어 비평에서 함께 하시죠. 5월 8일 토요일 순서 바로 시작합니다.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김원경 뭉클 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아, 참 이번 한 주 이 뉴스가 뭐 포탈이니 뭐 전체 뉴스를 다 뭐 뒤엎다시피 했는데 한강공원에서 실종된 뒤에 숨진 채 발견이 됐죠. 대학생 고 손정민 씨. 네네. 네, 뉴스가 정말 많았죠. 예. 포털을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런데 네. 세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보도량이 많더라고요. 네. 포털 사이트 네이버 뉴스 검색에서 한강 대학생 사망이라는 키워드로 보도가 몇 건이나 나오나 한번 살펴보니까 한 페이지당 10건씩 배열이 되는데 160페이지까지가 이번 사건에 관한 보도였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1,600건이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한 페이지에 클러스터로 기사가 묶여있는 경우도 많아서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적어도 2,000건 이상은 보도가 나온 것이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정민이라는 키워드로 해서 마찬가지로 찾아봤어도 163쪽까지가 이번 사건과 관련한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포털을 정말 그야말로 도배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유튜브에서도 관련 영상이 정말 많더라고요. 조회수도 굉장히 높습니다. 관련 영상을 제가 세다가 포기를 했어요. 너무 많아서. 네. 그리고 조회수가 높은 영상 위주로만 좀 찾아보니까 한강 대학생 사망 이런 키워드로 뜬 영상 중에서 1,000회 이상의 조회 영상이 114건이나 됐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조회수가 높은 영상은 뉴스원 TV의 한강 실종 의대생 아버지가 밝힌 의문점들, 친구는 왜 신발을 버렸나 이런 제목의 영상이었는데요. 네. 조회수가 588만 회가 됩니다. 굉장히 압도적인 조회수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서울신문에 그 두 번째로 조회수가 높은 게 서울신문의 한강 실종 대학생 관련 인근 CCTV 영상인데요. 네. 지금은 아무런 관련도 없는 아이들이라고 밝혀진 확인된 그 뛰어가는 아이들의 모습이 담겨 있는 그 CCTV 10대 3명의 영상이었어요. 영상. 네네. 네. 그게 조회수가 214만 회가 됩니다. 아이고. 그리고 이들 기사와 영상, 그러니까 이 두 건 말고 다른 기사들도 대부분이 다른 영상에 비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댓글을 단 내용들이 많은 영상들이었어요. 한마디로 미디어의 주목도도 엄청났고 그만큼 국민들의 주목도도 높았던 사건입니다. 네. 네. 이 실종 대학생 송군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의 죽음과 관련해 몇 가지 의문점을 제기를 했죠. 네. 그런데 뭐 사실 객관적으로 봐도 이 아버지의 의문이 상당히 합리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 네네. 보니 이 젊은이의 갑작스런 사망 소식을 둘러싼 의혹 제기, 그런 뉴스가 이어졌던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이렇게 제기된 의혹에 상대가 있었죠. 네. 네, 바로 이 송군이 실종된 당일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였는데요. 송군의 사망 원인이나 부검 결과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친구인 A씨의 행적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의문을 제기하거나 수사를 촉구하는 발언 또는 댓글 이런 것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이미 이에 대해서 몇몇 언론에서 짚어봤더라고요. 네. 우선 6일 오전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도진기 변호사와 김종배 시사평론가가 언론 보도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황망한 아들의 죽음을 맞은 부모의 참담한 심정에서 온갖 가능성을 열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까지는 당연한 일이지만 이게 아직 사건의 진실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언론이 지나치게 사망자의 친구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왜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식으로 계속 따져보는 것 자체가 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종의 의심을 심어주는 것인데 만약에 정말 만에 하나 친구가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그 친구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물은 거죠. 네.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그 588만의 조회수의 뉴스원 영상은 전적으로 아버지 발언을 인터뷰한 내용이거든요. 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아버지의 발언을 직접 인터뷰를 했거나 직접 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아버지 주장을 그냥 요약해서 전하거나 아버지의 주장을 패널들이 전해주는 수준으로 네. 그러니까 거의 내용이 그것에 대해서 아버지 주장 이건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이렇게 대답하고 이런 식으로 구성되는 그런 방송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이것저것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전하는 그런 방송이 돼버린 거죠. 그래, 언론이 이 의혹을 제기하는 한쪽의 주장을 전달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는 할 수 없는데,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에 하나라도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네.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 네. 이 관련해서 혹시 다른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까? 예, 5월 6일 한국일보의 내부 칼럼 지평선에서요. 김의원 논설위원이 93년 전북 부안에서 그 서해 페리오 침몰 사고가 있었잖아요. 네. 당시에 선장을 마녀 사냥했던 우리의 행태를 되돌아보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지금 보도 행태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네. 당시에 서해 페리오는 292명의 목숨을 앗아간 정말 큰 비극이었는데요. 당시 선장의 종적이 묘연하다라면서 언론이 항구에서 비슷한 사람을 봤다라는 보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서 경쟁이 붙으면서 혼자 탈출해서 섬으로 숨었다. 심지어는 중국으로 도주했다라는 설까지 언론에서 대서특필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그를 지명수배했고요. 선장이 살아있을 확률이 98%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후에 알게 된 것은 백 선장님은 끝까지 남아서 배를 지켰던 분이었어요. 네. 언론 보도와 달리 선장 등 여러분들이 서해 페리오의 통신실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거든요. 네. 당시에 가장 먼저 오보를 내놨던 한겨레는 기명 기사로 보도 경위를 자세히 밝히면서 결과적으로 기사 욕심에 취해서 풍문과 억측에 덩달아 춤을 춘 꼴이 된 언론의 행태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합리화할 수 없다라고 사죄를 했습니다. 당시 조선일보도 조선일보의 사과에서요. 중대한 오보를 한 데 대해 반성과 함께 깊은 사과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서해 페리오 오보 파동을 통해서 우리는 무리한 속보 경쟁 그리고 우리 언론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인 냄비 기질, 우리가 냄비 저널리즘이라고도 하죠. 네. 그리고 사건이 발생했을 때 무조건 우르르 따라다니면서 그 내용을 나오는 대로 보도하는 떼거리 저널리즘 이런 모든 잘못된 관행들 매우 극단적으로 주의해야 한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보도를 보면 매우 비슷한 그야말로 기시감이 든다라는 그런 지적을 하는 거죠. 네. 네네. 혹시 이번 대학생 손정민 씨 보도에서도 앞서 언급하셨던 서해 페리오에서 있었던 그런 어떤 마녀 사냥 같은 그런 것들의 행태가 좀 보이십니까? 일단은 김의원 논설위원은 이렇게 진단했거든요. 언론과 대중은 어느덧 한 사람의 범인을 만들어내고 있다. 친구 A씨를 겨냥해서 신발 왜 버렸냐. 방어 기제로 최면 수사 안 돼라는 손씨 부친의 발언이 기사 제목으로 달리고 네.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말이 가감없이 보도된다. 단정적 비난 댓글이 벌써 나온다. 경찰이 부합하는 증거를 못 찾거나 실족사 결론에 이르기라도 하면 부실 수사를 비난할 판이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일정 부분 이런 제목을 쓴다거나 또는 손씨 그 부친의 발언을 너무 여과 없이 그대로 방송하는 거, 보도하는 거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사건에 있어서 많은 시민이 관심을 보이는 것은 그만큼 아버지가 주장하는 의혹이 나름 일리가 있어 보이기 때문인 것은 분명해요. 그렇죠. 네. 따라서 많은 방송인이나 범죄 분석을 하는 전문가들 그리고 이번에 혼자 탐정놀이에 빠지게 된 시민들 모두가 경찰 수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진짜 경찰 수사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유족이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거든요. 그분들은 때를 쓰는 것이 아니고 철저한 수사, 본인이 미심쩍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 수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 분들입니다. 네. 따라서 공권력은 그의 주장을 허투루 듣지 말고 그가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수사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수사는 경찰이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국민 한 명 한 명이 이렇게 탐정놀이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언론이 그 과정에서 나오는 정보를 우리가 모두 다 알 수 없잖아요. 언론이 모든 걸 전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우리는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깨어 맞추면서 그냥 어떻게 보면 정말 계속 제가 탐정놀이라고 하는데요. 네. 부적절한 추측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칫 마녀사냥으로 흐를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앞서 제가 또 말씀을 드렸지만 네. 이번 사안에 대해서 그 발언을 하는 주체가 네. 너무 일방적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네, 바로 이 송군의 아버지인데 이 아버지의 주장이 지금 경쟁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이거에 네네.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누구의 발언이든 간에 그것이 은폐되거나 왜곡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어떤 사건의 유족의 경우에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늘 억울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요구하는 것을 언론이 최대한 수용하는 건 맞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의 주장을 그야말로 앵무새처럼 이렇게 전달만 하고 있는 것은 적절한 언론의 자세가 아닙니다.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지금 언론에 대부분 수사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 표현마저도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찰이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사실이 발견되어야 하고 그 객관적 사실은 죽음이 외인사, 즉 외력에 의한 힘에 의해서 사망했다는 게 드러나야 하는데 아직 이분의 죽음이 직접적으로 외인사라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네. 따라서 따라서 지금은 내사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수사라고 말하기에는 부적절하다라는 건데요. 최대한 신중하게 증거 채집 그리고 일종의 내사는 철저하게 하되 외부로 브리핑을 해서 이런 함부로 누군가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은 막아야 하는 것이 지금의 적절한 입장 아닌가 싶습니다. 글쎄요. 승재현 연구위원 인터뷰에 따르면 지금 현재 경찰이 전혀 이번 사안에 대한 브리핑이나 언급을 삼가고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럼 잘하고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저도 좀 지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면 우리가 보기엔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 많은 언론에서 왜 이렇게 경찰이 세심하게 빠르게 대응을 하지 않고 있냐. 그렇죠. 이렇게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의심을 갖고 있는데 빠르게 대응을 안 하는 것은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경찰이 피의 사실 공표를 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는 것은 결코 비난받을 수 없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게 원칙인 것은 맞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브리핑이 한 번 있긴 있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사를 하고 그렇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라고만 네. 하고 기다려달라. 자세한 것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네. 하잖아요. 그게 저는 맞는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우리 자신에게 묻고 싶은데요. 언제부턴가 우리 국민들이 자꾸만 국민 탐정놀이 또는 국민 배심원 놀이를 즐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우리가 고인을 추모하고 그의 죽음의 원인을 철저하게 밝혀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요. 그것 말고 말초적 호기심만으로 누군가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는 것은 다른 것이다. 조금 더 차분하게 그러나 길게 이 사건을 지켜봐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모두 좀 차분해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지적이신데요. 네. 오늘 저희가 한강공원에서 발생한 대학생 실종 사망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를 중심으로 살펴봤는데 네. 사실은요. 이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20대 청년의 사망 사건이 있었죠. 예.
이거 굉장히 놀라운데요. 이게 지난 4월 22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대학생 이선우 씨가 평택항 부두에서 용역회사 지시에 따라 적재물 정리 작업을 하다가 개방형 컨테이너 날개에 몸이 깔려서 돌아가셨습니다. 네, 무려 뭐 300kg이 넘는 쇳덩이였다고 하던데, 네. 네, 이게 산재 사망 사고로 추정되는 사고입니다. 그런데 이선우 씨의 안타까운 죽음은 생각보다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미디어스의 김혜인 기자의 보도를 보면은요, 사고 직후부터 기자회견이 열린 5월 6일 이전까지, 그러니까 어떤 그 대책위가 구성돼서 기자회견을 하기 전까지 이 사망에 대한 보도가 중부일보와 기호일보의 단 3건이었다고 합니다. 두 매체 3건. 너무 적은 보도죠. 그나마 고 이선호 군 산재 사망 대책위원회가 6일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을 촉구하자 이후에 보도량이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제가 6일 오후 1시에 집계를 해봤습니다. 네. 네이버에서 총 77건 정도 관련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겨레와 KBS 등은 이 사건은 제2의 김용균 참사와 같은 산업안전사고로 규정된다라고 하면서 매우 중요하게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한강공원 실종 사망 대학생 보도에 비해서 너무 적은 관심을 받았고요. 특히 대책위가 생기기 전에 보여주는 보도량, 이것은 저는 우리 사회의 차별이 언론에도 분명히 작용하고 있다라는 그 네. 장면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모든 생명이 소중하고 모든 죽음이 다 저마다 주요한 가치가 있지만 사실 보도 가치에 있어서는 평택항에서 벌어진 안전사고, 이게 사회적으로 더 큰 의미를 둘 수 있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주요하게 보도하면서 이런 어떤 노동자의 인권 문제 이런 상황을 개선하자라는 보도가 이어질 만한 아이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너무나 보도량이 적었다는 것은 언론이 되돌아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20대의 두 청년, 사실 뭐 부모님 또 그 가족들의 뭐 비통한 심정이야 이루 말할 수가 있을까 싶은데요. 네네. 그런데 이 보도량에 있어서는 극과 극의 차이를 보였던 두 대학생 청년의 죽음, 이 언론 보도에도 차별이 있는가? 네, 네. 이 말씀까지 듣고 오늘 미디어 비평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뭉클 미디어 인권 연구소의 김원경 소장이었습니다.